키고 있어. 118번 한번 해봐. 박사가 엉덩이라는 걸 증명을 엉덩이 까지고 자, 했냐? 중복접 시작이야. 오늘은 절대 안 돼. 물론 다른 날도 안 되겠지만. 오늘은 제일 중요한 단원이라. 알겠어요? 얘가 0이고 n분의 2니까 이 길이가 n분의 1이잖아. 반지름이 1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써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거의 2배니까 이렇게. n을 곱해주면 안으로 집어넣으면 2 루트 n제곱 더하기 1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4배 n제곱 빼기 1이 되고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나타나니까 n은 2부터니까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부분분수 찢어주면 8분의 1 가로 k-1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하나 건너뛰어서죠. 그러니까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나타내주면 되고 극한을 취해주면 16분의 3에서 분모분자 더해주면 19가 된다. 조심해야죠. n이 2부터야. 그러니까 2부터 n까지를 계산해주고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거 설명은 했어요.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가야지만 한다.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야지 일정항 이상에서 계속 더해지는 값이 0에 더해져야지 수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출제가 돼. 막 이런 식으로.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출제하면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는데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여기가 2010이 됐든 만이 됐든 1억이 됐든 상관없어요.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얘가 0으로 간다는 소리야. 일반항이. 그러니까 얘가 3분의 4란 소리예요. 이렇게 풀으라는 문제를 막 이제 다르게 막 시그마에서 뭔가를 뭐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모양을 꾸며놓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하나씩 출제가 돼요. 이 단원에서 급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등비급수 활용 도형 문제고, 두 번째로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야. 얘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일반항이 0인데, 급수가 수렴한다 하면 떠올라 버리니까 그냥 숫자를 주면 뭐 시그마 나와 있으니까 막 빼네 어쩌네 막 이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 말은 결국 이제 이 숫자는 함정이에요. 이 숫자가 뭐가 쓰이든 함정이고 결국 얘가 0으로 간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 특히 조심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자. 근데 반대로 일반항이 0으로 간다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아닌 것들도 있다. 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마풀 해설의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 AN이 n분의 1이나 AN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그러니까 굳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건 발산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이제 이거 P급수 판정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놈이 n분의 1이 발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는 0, 분자는 0차죠. 분모는 1차지. 이런 일반항이 이런 차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다 발산이에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근데 차수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수렴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니네들이 이해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분모가 빨라지는 속도가 분자보다 차수 하나만큼 빨라지면 이게 다 더해질 때는 발산이 돼버리는데, 차수 하나보다 더 크게 뭐 1.5배의 속도로 간다. 차수가 1.5배의 속도로 가더라도 예를 들면 분모 차수 빼기 분자 차수가 2분의 3만 되더라도 수렴하게 돼요. 그게 이제 P급수 판정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배우게 돼. 뭐 그건 대학교 때 배우더라도 뭐 그냥 문제 딱 봤을 때 이제 다뤄지는 문제, 여기서 출제되는 유형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급수는 일반적으로 무한급수는 계산하는 문제들은 소구형밖에 없어. 무한급수, 이제 급수 자체는 등비급수를 제외하고 급수 자체의 계산은 소구형밖에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산한 것들 보면 변변 소구에서 푸는 형태들, 그것 빼놓고는 없기 때문에 급수에서 값을 계산하는 거는 형태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데 뭐 문제를 몇 개를 더 물어보고 싶더라도 물어보는 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판정하는 거. 이놈이 일단 수렴하는지, 내가 값은 못 찾더라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정도는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수렴 발산을 구별하는 게 이제 급수 판정법이에요. 급수 판정법 뭐 이제 뭐 급수를 시리즈라고 하는데, 뭐 시리즈의 판정법을 우리가 뭐 이제 P급수 판정법, 절대급수 판정법, 비판정법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너네들이 대학교 때 배우게 돼.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비교 판정법만 하잖아. 샌드위치 정리나 뭐 이런 것들 좀 비교 판정법을 해서 요놈이 무한대로 가면 더 큰 놈은 무한대로 간다. 이 정도 비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비교 판정법 정도만 고등학교에서 다뤄지고 하는데, 절대급수, 교대급수 판정법도 선생님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알면 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비판정법도, 피급수 판정법도, 피급수 판정법이라는 건 차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급수를 판별함에 있어서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떠올릴 때 좀 편하게 떠올릴 수가 있다. 저렇게 기억하자 이거. 그러니까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시그마 수렴이겠어 발산이겠어? 안 해봐도 되잖아. 왜? 차수가 2분의 1 차수밖에 안 나기 때문에 발산이야. 아까 n 루트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루트 이게 뭐야? 수렴이지. 차수가 2분의 3차 차이 나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차수가 2분의 1차 나니까 발산인 거야. 아니 물론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피급수 판정법 이해하고 있으면. 왜냐하면 차수가 2분의 1차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분모가 2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제곱이지 최고차가. 분자는 0차고. 그러니까 1차보다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잖아. 얘는 수렴해. 수렴하면 극한값 계산은 요거는 계산해야지. 계산하려면. 계산해서 답을 찾으라고도 나오기는 하지만 판정만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급수의 수렴 발산의 판정법이다. 거기다 판정법을 여기서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급수는 발산한다. 그것도 있고 요거 하나 적어 놓으라는 거야. 이게 명칭은 피급수 판정법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피급수 판정법이라는 건 뭐야? n의 p제곱분의 1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면 p가 1보다 크면 수렴, p가 1보다 작으면 발산. 이게 피급수 판정법의 정확한 이론인데 그냥 우리가 니네들이 문제에서 써먹을 때는 이렇게 써먹으면 편해요. 꼭 n의 p제곱분의 1만이 아니더라도. 대학 미적분학에 있어요. 이거는 니네 대학교 가면. 보기 1번. 그러니까 이거를 꼭 계산 안 해보더라도 (1번은) 어때요? 일반항이 1로 가죠. 그죠? 발산. 2번 발산. 3번 발산. 왜? 요놈의 일반항의 극한이 1이잖아. 0이 아니야. 1이 계속 더해지니까 발산인가. 여기도 극한값이 1이죠. 여기도 극한값이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발산이 된다. 일반항이 0으로 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항이 0으로 안 갔기 때문에 발산이야. 근데 일반항이 0으로 갔어. 0으로 갔으면 그 다음에 이걸로 판단하라는 거야. 이걸로. 일반항이 0으로 가도 수렴일 수도 있고 발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먼저 그래서 첫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인지 아닌지부터 확인. 그 다음에 그 뒤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었으면 저렇게 뭐 피급수 판정해보고 뭐 교대급수나 비교 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야. 뭐 그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것들이 더 있긴, 비판정법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여러분들 아직 몰라도 되는 거니까. 자, 보기 2번. 일반항이 0으로 안 가. 요놈의 극한이 1로 가잖아. 발산. 요놈의 극한이 3분의 1로 가니까 발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극한을 취할 때, 극한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면 이것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베타가 0이 아닐 때 우리 다 성립한다고 했었지. 근데 급수라는 거는 결국 합의 극한이야. 부분 합의 극한이니까 부분합 자체가 수렴하면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하기 빼기 해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급수가 3으로 수렴했다는 거는 SN이 3으로 수렴했다는 소리야. 합이 3으로 수렴했다는 소리지. 급수가 합이니까. 얘도 합이 2로 마이너스 2로 수렴한 거야. 그러면 요거의 AN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BN의 합을 TN이라고 하면 이것들끼리는 덧셈 뺄셈 할 수 있다는 거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급수도 알고 보면 극한이다. 급수도 왜 극한이냐? 합을 일반항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버리면 그게 결국 극한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급수도 결국 극한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야. 리미트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급수도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퐁당퐁당 집어넣으면 6 빼기 6 하니까 0이지. 두 번째는 3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2 나오죠. 보기 4번은 AN 자리에 5 집어넣으면 BN은 5 나와야 되지. AN 더하기 BN이 6이고 AN 마이너스 BN이 2니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4잖아.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음? 그래서 개념 익힘 1번을 봐. 이거야.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유형. 3점짜리. 보통 2점짜리는 3점짜리로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2점짜리로는 보통 안 나오고 3점짜리로 가끔 나와요. 3점짜리는 나오는데 뭐 이제 2번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 여기서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는 표현을 안 썼잖아. 그냥 값으로 주자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AN 빼기 3이 2021이니까 AN이 2024라고 쓰는 놈들이 있다라는 거야. 체육장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게 쓴 놈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로 시험장에서 그렇게 써가지고 틀려가지고 오더라. 그 새끼가. 그러지 마라. 뭐다? 이 말은? AN이 어디로 가는 거다? 3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3이다. 그러면 여기는 AN이 어디로 가는 거다? 응? 3분의 1로 가는 거지. 또 3분의 7이라고 하지 마라. 3분의 1. 얘가 0으로 가는 거야. 얘가 극한이 3분의 1로 가기 때문에 얘 극한도 3분의 1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0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답은 5죠. 백승호 요즘 인물인데 119번, 120번 한번 해봐봐.
내용,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풀어도 또 한참 지나면 또 까먹어. 그게 문제야. 지금 푸는 건 쉽지. 말려줬으니까. 1번 뭐야? AN이 어디로 간다는 소리예요? 0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야. 2번은 AN이 어디로 간다는 소리예요? 3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답은 11이 되는 거고. 120번은 그러니까 2 곱하기 9의 n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4분의 1이 돼야 되죠. 2번은 7 곱하기 2의 n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7이 되는 거고. 말로 해도 되지? 자, 121번 한번 해봐봐. 야, 어떻게 1월 달이 11월 달보다 더 따뜻하지? 그 좋긴 하네. 요즘에 집에 보일러 껐어. 윗집 아랫집 어차피 트니까. 꺼도 안 춥더라고. 윗집 아랫집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따뜻하지? 그러겠지. 자, 121번에 1번. AN이 2분의 3으로 가는 거지? 2분의 3이면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죠. R이 2분의 3이니까. 그래서 4분의 9가 될 거고. 2번은 AN이 3으로 가고 BN이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3분의 6 하니까 답은 2가 되는 거야. 자, 여기.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걸 좀 기억하세요.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면 짝수에 더하는 거와 홀수에 더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짝수계를 더해줬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부호가 교대로 나왔을 때 홀수계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그것들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뭐 그란디라는 수학자가 찾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뭘 찾았냐면 교대급수 판정을 할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이 0으로 가면 수렴,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 진동의 형태나 무한대로 갈 수, 진동의 형태예요. 결국은 진동이나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해 보는 거야. 요거 부호가 교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얼마야? 이 안에 있는 거. 절대값 씌우면 얼마야? 1이지. 0이 아니야. 아니잖아. 발산.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라는 거야. 만약에 이제 서술형에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n이 짝수일 때. 두 개씩 더하면 0이죠. 앞에서부터.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첫 번째 것만 남겨놓고 두 개 더하면 다 0이잖아. 1이야. 그래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다르기 때문에 발산이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요놈이 0으로 가면 수렴이고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이에요. 그러면 수렴이면 어떻게 하면 돼? 짝수도 홀수도 한쪽만 계산해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보기 1번 봐봐. 요거 절대값 씌우면 0으로 가니?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 하면 n분의 n 플러스 1 꼴이잖아. 1로 가버리지. 발산인 거야. 그렇게 판정하면 이 판정법이 교대급수 판정법이에요. 그건 대학교 책에서 여러분 요새 나와. 이거는 대학미적분학에서. 근데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억해 놓으면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기억하라는 거야. 뭐 대학교 이론 중에서 어려운 것들이야. 뭐 니네들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로피탈의 정리라든가 이런 거 교대급수 판정법
P급수 판정법 이런 것들이야. 뭐 근사시계 풀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학교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써먹으면 편하기 때문에 편미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그 개념의 전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딱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써먹으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는 있어요. 약간 이제 편법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얘 어디로 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수렴이야. 그럼 수렴이면 이거 두 개씩 더해주면 다 0이잖아. 답은 1. 극한값.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짝수계는 계산이 어렵잖아. 앞에서부터 두 개씩 계산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하나 놔두고 뒤에 것들이 다 0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계산해도 되는 거야. 왜? 내가 수렴인 거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수렴이면 짝수계든 홀수계든 결과가 똑같아야 되거든. 발산이면 짝수계와 홀수계가 달라지는 거고. 근데 지금 수렴이니까 확실하잖아. 그러면 한쪽만 계산하면 되니까 내가 편한 쪽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하나만 빼놓으면 나머지가 다 0이니까. 그러니까 아, 극한값 1이구나. 굳이 이렇게 나눠가면서 따질 필요 없이. 선생님 짝수계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원래는 FM대로 풀면 짝수계일 때는 어떻게 하냐. 앞에 거 맨 한 개 남겨.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두 개씩 더해지면 이렇게 더해지고 맨 앞에 거 하나와 맨 뒤에 거 하나 남기고 나머지 싹 0이니까 이런 극한치하면 0이다. 얘가 0으로 가버리니까 극한값 1. 이렇게 해서 짝수계는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짝수계는 앞에 거 하나가 맨 끝에 거 하나 남기고 홀수계면 앞에 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그 다음에 2번 SN을 구하기 어려운 급수. 뭐 이제 보기 3번 이거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이걸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만 했잖아. 발산이야. 왜? 차수가 1차이밖에 안 나잖아. 판단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만 이제 고이라고 하면 처음 한 개, 이 두 개의 합은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 4개의 합도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 8개 합도 2분의 1보다 크고 그러다 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K 해가지고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보다 더 크기 때문에 S가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S도 발산이다. 이게 비교 판정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판단만 할 때는 수렴 발산 확인만 할 때는 그냥 차수가 1차이 나니까 발산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반항의 차수가 분모분자 차수가 자 2번 분모분자의 차수가 어때요? 2차이 나지 일반항이 수렴 정확하게는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하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돼요. 증명은 이렇게 이제 약간 부분분수 비교를 해서 판정을 한 거야. 근데 이거는 교육과정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가 없냐면 이거는 이 사실을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급수가 이게 항상 수렴한다라는 거는 뭔가 증명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증가수열인데 수열이 증가수열이야. 수열의 합이 증가수열이야. 수열이 AN이 증가야. 증가하는 수열인데 위에서 최대값이 막혀 있을 때 어느 특정 값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 수열은 항상 수렴한다. 이거를 먼저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도입이 대학교 과정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파이 제곱은 안 나옵니다. 시험에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여준 거는 결국 2보다 작다라는 거 보여준 거잖아. 1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준 거고.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열은 원래 1과 2 사이에서도 진동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증가수열이야. 계속 늘어나는 수열이란 말이야, SN이.
SN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2를 못 넘어가. 그럼 이거는 항상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수렴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게 입실론 델타법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입실론 델타법의 증명이 대학교 책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n제곱분의 1은 수렴하는 정도만 확인해주고 증명은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하려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급수가 끝나. 그러면 등비급수 나오잖아. 이제 진짜야, 여기가. 그래서 급수에서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알겠지?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소거형의 계산. 소거형의 급수 계산들이 있었죠? 급수, 수렴 발산, 판정. 판정에서 특히 교대급수. 내신에서 다뤄지는 주제. 그래서 다른 내용들보다 이 세 가지 주제에다가 급수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에 특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다 등비급수 활용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돼요. 도형에서 이게 이 상황이 도형이 어떻게 비율로 줄어드는 것 같아. 근데 이 줄어드는 비율이 공비를 어떻게 찾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냥 막 그림이 그려지다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놓고 여기에 원 잘라놓고 여기서 또 이렇게 잘라놓고 원 자르고 또 계속 이제 이 짓을 해. 내접하는 원에 대해서 여기를 딱 하고 여기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려놓고 여기 원 내접시키고 또 지름에 대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원 내접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요 원의 넓이의 합 무한번 시행했을 때 막 이런 식의 형태들,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었을 때 합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등비 급수에서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있었지.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차이가 있어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등호가 붙었잖아. 1이어도 됐지. 급수는 아니야. 1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야 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의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니까 그건 뭐야? 절대 등급 여러분들 급수까지 좀 풀어 놓으세요.